오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의 지수 선물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에 그래도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약간은 상방이 막혀 있는 듯한 미국 증시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오늘 아주 확인하는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다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요새 연준이 그 파월 의장이나 팡 주식의 그 대표되는 의사결정 CEO들 보면 주가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호재만 계속 떨어지면 호재 발표하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게 액면분할처럼. 예, 이 선을 돌파하는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다우지수 가만 보시면 나스닥은 1200원 지지해주고 1800원 이 7월달 한 달 내내 이게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저항으로 갇히면서 지금 옆으로 누웠어요. 네. 뭐 다우지수는 좀 흘러내리고 있고요. 구경제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시간의 급등이 이제 다음 주에 이 1800선을 돌파하는 에너지인지 이제 재료 다 노출됐어. 이제 그러면서 올려놓고 윗골이 달리는지 이 에너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이 나스닥 일봉도 봐도 옆으로 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준이를 너무 믿지 말자. 네. 우리가 연준이 하면은 뭐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그 신뢰감을 주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연준이도 민간은행입니다. 이익 집단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은행이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팡 주식이나 연준에서 하는 전략 보면 오히려 가까이에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까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러다가 어느 맥점에서 이 컨센서스나 전략을 확 바꾸는지 옛날에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도 언제요? 연말 그 2019년도에 그때 계속 뭘 들여다봤냐 뭐가 그때 계속 금리 뭔가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을 자다가 갑자기 2019년 12월 달 말에서 연초에 확 바뀌는 컨센서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준이는 뭔가 어떤 전환 타이밍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8, 9월 달 계속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의 이제 기술 전쟁이라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이 누울 때 이제 상해 증시가 튀고 올랐어요. 7월 네. 초에. 요 그래프죠. 그 다음에 이제 3,450에서 지금 제가 요 7월 17일과 27일 이 3,180에서 돌렸는데 요 직전 고점을 붕괴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3,150과 3,200을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요거 계속 8월 달 내내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부과시킬 건지 이거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제가 이 환율 부분에서 좀 찝찝해요. 어떤 부분이요? 그래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N달러 같은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N달러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N달러 속도 한번 보세요. 달러 급격하게 약세하면- 내려가네요. 예,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네. 위에나는 7.0에 옆으로 기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한 1,180원이나 이걸 깨고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긴 하죠. 이걸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또 통화 수합 오히려 그 제도가 연장했는데 네. 오히려 밑골이 달리고 올려버려요. 1,187원에서.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은 왜 이럴까? 그래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식은 야 삼성전자 3조 샀다. 근데 그거를 제가 통계를 끊어서 데이터를 봤어요. 네. 바이콜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은요. 바이 삼성전자예요. 네. 그냥 바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바이 삼성전자 때문에 100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줄어드는 것만큼 그동안 주도했던 뉴가 숏으로 걸려버리고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른 것들은 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벌써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온인데 이 삼성전자 온이가 주변 IT
순환은 주고 있죠. 우리가 화요일 날 나와서 네. 이거 순환 이용하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연속성이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지지부진했죠. 이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IT 섹터가 가주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환율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시장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환율 부분 외에 홍콩을 계속 체크해 보라고 네. 그랬죠. 홍콩 그래프 한번 보시죠.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약간 조정을 받고 좀 횡보를 하고 있네요. 지금 고점 찍고 근데 이게 25,000이라는 이 맥점이 네. 굉장히 중요한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터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해 증시는 3,150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홍콩 증시는 25,000. 여기가 이제 우리 홍콩 ELS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에너지가 갖다 해서 자산운용사라든지 펀드라든지 여기에 연결된 게 이게 달러하고도 연계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8, 9월 달에 계속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연장은 됐으면 좋겠어요. 대만의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TSMC의 성장 때문인데 TSMC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요즘에는 또 이런 논리 시장에서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그 상승을 뒷받침은 가장 네.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TMC, 그 대만 TSMC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 제가 네. 두 가지를 끊어서 봤어요. 3월달 저점 대비는 거의 더블 갔고요. 우리가 40%갈 동안 예. 삼성전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맥점을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거 7월 7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이건 37%나 더 갔어요. 네. 뭐 인텔 효과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도 인텔 수주 받은 거 없거든요. 받을 거다라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받는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 보시죠. 우리는 3월달 저점대에서 42% 올랐고요. 네. 7월 7일에서는 8% 올랐습니다. 비교가 많이 되네요. 그죠? 상당히 37%, 부진했었네요. 8%. 귀신같이 저점에 산 분들이 15%.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삼성전자 오를 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부품단 매매하자고 그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1% 갈 때 부품단은 두세 배 더 가거든요. 네. 이게 판단이 안 되고 또 지금 이틀간에 그 인텔이라는 좋은 재료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 실적으로는 은봉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6만 원에서 이게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환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는 시장 근본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바람은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그럼요. 6만 5천 원 뚫고 이제 하이닉스 따라가고 그 다음에 IT 선순환이 되면서 소부장 렛츠고 좋죠. 이런 장이 돼야 네. 되거든요. 근데 실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네. 중요한 맥점은 저는 4월 17일부터 나온 것 같아요. 4월 17일 52,000원에서 5월 13일까지 하락을 했죠. 47,000원. 그리고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오히려 47,000원에서 57,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 마디 그리고 6월 15일까지 조정을 하고 지금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마디 구간에 매매 주체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통계를 한번 날짜별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7월 실적 발표하고 이 7월 8, 9일부터 삼성전자 오은이 해갖고 16일 기간 동안에 2조 7천억 거의 예. 3조를 샀거든요. 이거 이제 흥분하는 거거든요. 그죠? 야 돌아온 삼성전자. 그렇죠. 예. 그런데 요 통계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아까 삼성전자 마디로 끊어서 본 겁니다. 네. 외국인들 추세는 그동안 보세요. 요 4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적극적 매수보다는 삼성전자 기준은 6,600억, 4,800억, 2,600억. 이게 날짜 보시면 17일 동안의 누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52,000원, 47,000원, 47,000원, 57,000원 이 박스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옆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때만 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뭔가 달라졌어가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수치가 검증을 해줘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현물 시장하고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 데이터하고 이거는 이때 시점에 코스피의 위치입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이 코스피는 올라갔죠, 그죠?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전체 코스피 시장. 네. 예. 3조 2천억 때리고요. 네. 1조 2천억 때리고 9,800억 때리고 아까 3조 산 자리에서 이 두 개를 보십시오. 3조 샀는데 실제 이 기간에는 5,600억 샀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뉴 종목들을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숏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체 100을 볼 때 한국의 사이즈를 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산 것만큼 딴 거 포트를 줄였다. 그러네요.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이 코리아이기보다는 바이 동학개미입니다. 아, 네. 데이터 보세요. 예. 4조, 마이너스 1조, 3조, 4조. 대단하죠. 유동성의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동학개미 힘입니다. 네. 그냥 이 에너지가 지금 우리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전번 화요일 날 와서 상단이 갇혀 있으니까 요거 삼성전자 올릴 때 그걸 이용해서 IT 부품단 짧게 잡고 단타하자고 그랬지 추세 매매하지는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거를 왜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냐면 이 데이터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네,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데이터인가요? 말씀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마디를 선을 딱 거놨습니다. 네. 6월 8일 날 제가 6월 8일 기점이 이제 다우지수 꼭지 찍고 이렇게 선을 한번 거보세요. 이제 치고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 치고 나갔어요. 그렇죠. 이제 57,000원 절대 깨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불가침의 영역이라 보겠고요. 종합주가지수는 2217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선물은 295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종합주가지수든 선순환이 되나 이 마디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앞만 보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럼 뭘 봐야 되나요? 비차익하고 파생시장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파생시장 쪽 에너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거 똑같이 같은 구간에 이 파생시장 쪽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외국인은 간단히 해서 현물 쪽에서는 잘 매도를 취소했다가 이 7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3조 샀다면 그 사이에 선물은 이 구간에는 거의 2조 4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네요. 그 구간에서 사실 현물 시장에서는 순매도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물 매도하고 뒤에 파생을 샀습니다. 요때 평균 단가를 보십시오. 265에서 거의 296. 네. 여기서 산 거를 청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수익을 챙기면 그럼 추세로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뒤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선물도 매수 잔량이 싸져야 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투자는 이제 파생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충돌이 누가 이기나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맥점일 것 같고요. 이 시장에 결정하는 하나의 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전략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순환 전략을 세워드렸죠. 네. 그러면 한번 내가 화요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요일 날 거하고 어저께 종가하고 그때 그림의 IT 대장주들 몇 가지 샘플링한 게 어떻게 변했나 한번 비교해 볼까요? 궁금하네요. 이날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테스나가 치고 나갔어요. 네, 화요일. 예. 그럴 때 제가 이거는 이미 보유자 영역이고 여기서 한번 더 치고 나면 오히려 매도하십시오 하고 오히려 28,000원, 29,000원에 샀던 네페스를 요 35,000원과 요 빨간 박스 오면 챙기십시오라고 해드렸거든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어저께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치고 나갔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달려요. 그러네요. 벌써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네페스도 여기서 사신 분은 요번 기회에
한번 챙겨놓고 다시 보십시오. 다들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네. 평가익을 실현익한 다음에 다음 주에 빵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빵주가 올라가면 이들은 내릴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 그러면요? 에너지가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선물 쪽에서 네. 매수가 들어오는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아까 삼성전자를 이제 땡긴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는지 이거를 맥점을 8월 7일 잡아드릴게요. 네. 8월 7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대놓고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지 아니면 이게 환율과 금과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선순환은 있을 텐데 그게 8월 7일 이후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 전에 챙기자.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시죠. 제가 오히려 BH 22,000원대 이거는 또 오히려 사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원익 IPS 사십시오 했던 예. 때가 화요일입니다. 요게 이제 어저께 종가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원익 IPS는 직전 고점에서 좀 꼬리가 달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4만 원 단에서는 또 챙기시고요. 네. 그다음에 BH가 이제 직전 고점 26,000원인데 이걸 치고 나가나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폴더폰 연결고리 뭐 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언팩 행사 이런 것들 이용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또 전번 주 화요일 날 이 종목을 가장 중요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요게 이제 직전 고점 쌍봉제 치고 나가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실제 어저께 종가를 한번 보시죠. 치고 나갔네요. SNS텍은 치고 나가고 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미흡해요. AD 테크놀로지는. 요게 또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 반도체 이게 전기차, 수소차 그동안 급등했던 걸 덜 빠지게 하고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순환이 또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떨어지는 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또 읽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시장을 읽는 또 중요한 맥점인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들고 가나요? 보유자 이게 이제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SNS텍은 제가 데드를 47,000원 잡아드릴게요. 47,000원을 깨면 무조건 끊는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치고 나가줘야 돼. 5만 원까지.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도 34,000원 단을 치고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4만 원 에너지를 주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선순환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의 선순환도 항상 중요한 기준 대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체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주 오히려 이제 이것도 보시라고 전번 화요일에 예, 얘기했죠. 요즘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이 1,500만 원을 치고 나갈 때 이게 또 뭘 결정하냐면 블록체인,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또 반도체 연결고리나 이런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IT에 또 모멘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나오나를 앞으로 일주일. 그래서 전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7일 잘 기억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조절해 가시면서 선별화하는데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다음 주 7일 이후에 시장에서 빵 주식이 재료 노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연속성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